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찾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은요. 혼합 계산,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산의 영역이에요. 수와 연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문제 답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학습을 해보자고요. 이번 시간에 학습의 목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개념 들어가 봅니다. 여기 내용에서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인 식의 계산. 그래서 혼합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혼합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계산 순서. 이것이 혼합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계산 순서만 정확히 알아도요. 여러분 모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잘 할 수 있으니까 혼합 계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기라고 되어져 있죠. 커다랗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더하기와 빼기가 섞여 있는 식이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4에다가 8을 더하는 것이 1번, 거기에서 12를 빼는 것이 2번의 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순서대로 적는 연습이 필요해요. 더해서 나온 값은 32, 그리고 12를 빼어 나온 값이므로 20,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기.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보세요.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섞여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45를 3으로 나누어 그 값이 무엇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15가 되었죠. 그 다음에 1번의 계산이 끝나면 2번의 계산을 통해서 2를 곱하여 이 값을 30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계산의 순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루어지더라 라고 외워두세요.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계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경우를 만나볼 텐데 조금 더 복잡해졌죠. 지금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또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까지가 섞여 있는 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곱하기와 나누기를 더하기와 빼기보다 먼저 계산을 한다라는 거.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도요. 나누기가 먼저 나왔으면 나누기가 1번, 그 다음이 곱하기로 2번,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를 해결해서 3번의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적어서 7, 그리고 원래 더하기 이렇게 7 곱하기 2입니다 라고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 더하기 7이 14입니다 라고 적고 그 다음에 3번의 계산을 통해서 이 값이 21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1, 2, 3의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차례대로 그 과정을 적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4번도 보세요. 누가 1번이냐? 곱셈을 1번, 나눗셈이 2번, 여기까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누가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빼기가 더하기보다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이게 3번, 마지막으로 4번의 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답을 구하기에 앞서서 순서를 자꾸자꾸 적는 연습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번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3, 8에 24 빼기 8 나누기 2를 하니까 4가 될 거고 여기다가 30을 더해 봅시다. 그랬더니 24에서 4를 빼어 20이 되었다면 여기에다 30을 더해서 이 값은 50이 되는구나. 이와 같이 답해 볼 수 있네요. 중요한 건요. 혼합 계산에서는 그 계산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잘 짚어둬도 혼합 계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 혼합 계산을 만나보지만 여러분들이 6학년 교과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까지를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심화학습을 통해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 순서의 중요성을 짚어보았으니까 이어지는 내용 바로 봅니다. 개념 이제 다져둬야죠. 문제풀이 해볼까요? 이런 문제 있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기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마 이 문제는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3, 4, 5, 6학년. 그런데 이것들이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들 느껴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어져 있는 기호들의 예를 보니까 더하기와 빼기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하기와 빼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어볼 수 있는 건 뭐 더하기 아니면 더하기 빼기 아니면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차례대로 계산해보고 그 답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요. 사실 미리 풀어보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봤어요. 빼고 그 다음에 더하는 경우요. 그랬더니 56에서 29만큼을 빼어서 27이 되었고 다시 17을 더하여서 44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하였더니 기호가 바르게 놓여져 있는 것은 3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여서 알맞은 것을 찾아주는 문제죠. 이와 같은 형태로 해결해 주시고요. 또 다른 개념 다지기 문제 확인할까요? 경아는 막대사탕 14개와 알사탕 3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를 먹었다면 남은 사탕이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되는 거죠. 풀이 과정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할 것이 남은 사탕의 수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탕 수. 이것이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를 생각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막대 사탕의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알사탕 수를 더해 주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먹은 것의 수가 있어요. 먹은 사탕의 수를 빼어 주어야지 이게 남은 사탕의 수가 된다라는 뜻.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혼합계산이니까 혼합계산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는 뜻이죠. 따라서 14에다가 34를 더해주고 거기에서 6만큼을 빼내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두 개를 더해서 40